또 봅시다. 자, 이제 55번 물권적 청구권. 자, 중요한 테마입니다. 가셨네. 시댁 식신다. 아, 야, 맞죠. 오늘 맞죠. 어린이날인데. 땡겨서 하신다고. 예. 자, 봅시다. 뭐 동사 좀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안 봐도 뭐 잘 나오시니까. 자, 너무 뭘 할 거예요, 내가. 자, 봅시다. 55번 물권적 청구권. 아, 중요한 테마입니다.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한 10년 동안 6번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 자,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어디를 펴놓냐 하면은, 우리 판소도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36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습니까? 판소도 36페이지. 내가 소유권이란 물건을 갖고 있다. 침탈하면 반환 청구. 침해하면 방해, 제거. 침해 연명했을 때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고의가실이 있으면 손배까지 같이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거기 있는 내용을 펴놓으시고 1번 보겠습니다. 불법 점유를 위한 건물의 명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나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자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토지를 을이 침탈해서 요 사람이 침탈자입니다. 그럼 이 침탈자에게 할 수 있는 액션이 뭡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우리 판소도 있죠. 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임대를 놓은 거야. 임대. 그럼 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자, 이 사람은 직접 뭡니까?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자, 그러면은 요 사람도 간접으로 점유해가지고 갑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얘는 직접 점유함으로써 침해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둘 다에게. 얘한테도 할 수도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간접으로 막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고 얘는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둘 다 점유하고 있죠? 침탈행위단 말이에요. 둘 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간접 점유자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고 2번 사기에 의한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 횟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이제 어디냐면 46페이지입니다. 판수노트. 자, 맨 밑에 가면 하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내가 을이 이제 갑에게 사기를 해가지고 물건을 받아왔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 누구 겁니까? 을 거죠? 그러면 그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2번 나왔던 거 10년 동안 사기에 의한 물건을 인도받은 자는 점유 횟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사기 옆에다가 기망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기망이나 사기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또 맞고 3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건 청구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양도한 전 소유자. 자, 7번 보세요. 자, 이 소유권을 정인한테 넘겼다. 정인한테 넘겼어요. 넘겼어. 자, 그러면 현재 물권자가 누굽니까? 정. 그럼 이 사람이 액션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액션 취하러 가면 돌려달라고 청구하러 가면은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얘가 을이 뭐라 한다고 했어요? 니 그거 하라면은 얘가 뭐라 한다고 했어요? 아닌데 그러면 얘가 뭐라 하냐면 꺼져라 합니다. 아시겠죠? 누가 해야 돼? 자, 현재의 소유자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포인트야. 전 소유자가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답니다. 없다. 3번 X. 4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내야 됩니까? 1년 내. 이게 무슨 기간입니까? 출소기간. 자, 판소부터 보세요. 무슨 기간 되어 있습니까?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다. 되어 있습니까? 판소도 46페이지에 있어요?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다. 판례 내용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5번. 인근의 소음으로 생활이익이 침해된 건물 소유자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 소유권에 의해서 피해 청구나 예방을 위한 유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맞죠?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자 이게 218조 내용입니다. 침해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면 넘었을 때는 액션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맞는 내용.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양도한 전 소유자가 액션 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56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거는 판소노트 몇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38페이지 폈어요? 상공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86조 봤습니까? 자 예외가 상공 반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경우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그걸 참고해서 기억번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는 X 해놓으면 돼. X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기억은 X죠. 네 기억이 X고 니은 또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니은 뭐 맞습니까? 상속 등기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티그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돼. 해야 되죠. 공유유수는 안 해도 되죠. 상공 판경 상공할 때 공유유수. 그 다음에 미연번은 법정 저당권도 등기 필요가 없죠. 맞죠?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되죠. 자 비연번 등기해야 돼. 하지 않는 거 X 돼 있는 거 등기하지 않는 거 기억 니은 리얼 미음입니다. 다음 몇 번? 4번. 이거 틀리면 안 돼요. 57번 문제 나왔습니다. 물권의 소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소멸시효 걸립니까? 그럽니까?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지지전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죠? 2번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지지전. 맞죠? 1번, 2번 다 맞아요. 3번 피담보 채권을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대항이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후순위가 있단 말이야. 경매에 들어가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아있다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당권 밑에 있으면 소멸이죠. 경매 왜 저당권 들어가면 저당권이 돼 있으면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은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집 포함해서 밑에 애들은 다 소멸이거든.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19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랬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광업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 광업권하고 일단 우리가 191조 3항 가면은 191조 3항 가면은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뭐도 안 한다고 해놨습니까? 광업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을 건데 자 우리 판서노트 한번 봅시다. 판서노트에 42페이지 가서 뭐 적어놨을 겁니다.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해놨죠. 그러면서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9에 기초해놨을 거야.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게 시험 나왔네요. 자 문제 나왔네요. 자 그래서 5번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하게 귀속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광업권 소멸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광업권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걸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거든. 국가 권리가 없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가 어떤데요? 지금 우리 100만 원 주죠? 더 가져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 진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금 더 가져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공시가 막 올려놨잖아요. 잘 모시나 보네요. 국가가 어떤지 모시나 보네. 공시가 지금 엄청 올려놨잖아요. 네? 울산이야. 이건 울산은 4%밖에 안 올렸지만은 어디입니까? 저 서울 쪽에는 이거 20% 막 강남하고 20% 올렸다니까 공시가를. 아시겠죠?
그럼 뭡니까? 한 600, 700 내다가 뭡니까? 2천만 내보세요. 2천만 원 한번 물어볼게요. 2천만 원 낸다. 뭐 자기가 20억짜리 뭐 예를 들어 20m짜리 있다. 아파트 한 채인데, 예? 뭐 600 내다가 1년에 2천만 원 내보세요. 그러면은 맞벌이 부부 팔아야 됩니다. 못 산다니까 그게.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압류 들어옵니다. 급여 압류 들어옵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통장 압류 들어옵니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딱 주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뭐 욕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 앞에 정보도 똑같아요. 뭐 다 똑같아. 맞죠? 예.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거 헌법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세 납부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국가 그렇다. 자, 갑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57번 정답 몇 번이라고? 5번.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자, 58번 갈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점유에 관한 건인데 일단 44페이지 펴야 돼요. 44페이지에 점유 보조자 개념 잡고 합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서 점유 보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번 맞습니까? 맞지. 점유 보조자는 실장님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자에게 점유 보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타줍니다. 맞죠? 자, 이것도 많이 했죠? 자, 우리 앞에 그 표면은 이제 43페이지 주에 자, 그런 내용을 적어놨을 거예요. 이제 공유 그림을 그려놓고. 맞아요? 각각 을과 병이 이제 3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 명이 전부를 점유하면 타인 지분 범위 내에서 무슨 점유라고? 타주 점유다. 이런 내용을 해놨을 거예요. 자, 우리 기본서에도 해놨습니다. 그거. 자, 그래서 58번에 2번 지분 또 OXO. 그 다음에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적법 추정에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점유의 적법 추정 200조에 대한 내용은 동산물권에서 인정되고 부동산에 등기돼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이것도 3번인가 4번 나왔어요. 자, 10년 동안 3번,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4번 맞습니다. 5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무과실은 입증해야 되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입증해야 돼. 맞죠? 무과실 X입니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가 포인트다? 형광펜. 무과실이 포인트예요. 자, 5번은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29회 때 시험 나왔죠. 점유에 기한 손은 본권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8조 내용입니다. 208조.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다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입증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넘기시고 이제 59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자,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판서노트에 일단 펴놓고 갑시다. 49페이지 49페이지 폈어요? 49페이지 펴니까 점유취득시효인데 대상이 되는 권리 있죠? 권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문제 보면서 이제 한 개씩 볼게요.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시취득이다. 이거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 자, 우리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 48페이지 한번 펴봐요. 판소노트 48페이지 폈어요? 자, 우리가 선의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는 앞에 효력이 뭐라고? 원시, 법률규정 취득인데 원시취득이라고요. 됐어요? 네. 그러면 59번에 1번 정답이죠? 네. 자,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무엇이다? 원시취득이고 판소노트 49페이지 가면은 효과에 밑에 3번 효과에 보니까 무슨 취득되어 있습니까? 원시취득인데 언제까지 수급한다고? 점유 개시까지 수급한다고 했습니다. 1번 정답. 2번 또 중요하다고 몇 번 나왔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점유 여부는 내심이 아니고, 자, 우리 판소노트에 43페이지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여기 있다 그랬죠, 여기.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주냐 타주냐는 고뇌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인 현가편이라 했죠.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자, 밑에다가 내심의 의사 해놓고 X 해놔라 했죠. 43페이지에 내심의, 객관적 밑에다 내심의 의사 X 해놨잖아. 그게 기출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가면 59번 문제의 2번 지문,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옴ega X입니까? X라고요. 밑에다 뭘 적어놔야 돼? X 해놨으니까 곧 바꿔보시면 객관적으로 고쳐야지. 객관적. 59번 2번 틀린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점유는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 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자, 점유는 공연함으로 간접 점유로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인정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거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2번 3번 틀렸고 4번. 자, 언제까지 소급한다 그랬어요? 점유 개시까지죠.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에 취득하죠. 네, 점유 취득시효는 상공, 판결, 기타의 법률적 그게 예외죠. 네, 점유 취득시효는 뭐 해야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시효 완성으로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취득한다고 붙여야 됩니까? 등기해야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가 무효다. 우리 이제 판소노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50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우리가 언제 했냐면 토요일날, 우리 토요일날 그때 문제풀이 할 때 했었죠. 기억이 안 나지? 을이고, 자, 을이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두 번째, 평온, 공연하게, 자주 좀 해야 되고, 세 번째,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그랬죠? 그럼 취득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기를 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갑에서 이제 다시 합시다. 요거 A를 할까요? A를 하고 헷갈리셨으니까 을이고 다시 병으로 갔다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시효 완성 당시에 이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냐, 시효 기간 중에 20년 시효 기간 중에 갑에서 을로 이렇게 변경됐단 말이야. 전전양조됐을 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라고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두 사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럼 얘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 상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 들어봤죠? 요 기출 주문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 이득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되지.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진정한 소유자 상대로 해야 된다. 옆에 적어놓으시고 진정한 소유자 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했죠? 시효 취득, 취득 시효는 뭐라고 해요? 원시 취득이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1번 정답. 자, 60번 문제 선의 취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선의 취득에 관한 내용은 요거는 19의 기출 문제 내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몇 개 바꿔놨어요. 자, 우리 선의 취득은 우리 판소노트 몇 페이지? 41페이지 되겠네요. 판소노트 41페이지 폈어요? 자, 조카 새끼 해놨죠. 자, 조카로부터 이모로부터 조카가 양도인이 자, 조카가 자전거를 빌렸는데 이 조카 새끼가 팔아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산일건. 그래서 부동산은 돼 안 돼? 그래서 1번 지문은 O다 X다. X 되는 거야.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되는 거예요. 1번 X,
자, 그 다음에 명인반부 가지고 미분리가 하실 의제 부동산이야. 의제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판소부터 보세요. 의제 부동산, 선박, 항공기, 명인반부 갖춘 수목 이런 것들은 의제 부동산이야. 부동산 의제되는 겁니다. 인정돼야 한다? 안 됩니다. 2번 X, 3번 19회 시험에 정답 나왔던 거. 무효의 매매 계약에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세 번째 요건.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야 취득하죠. 그 유효하지 않고 무효가 되면 취득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다. 19회 기출문제의 지문입니다. 정답 지문이에요. 60번에 3번 정답. 자, 4번 점유 계정. 우리 판소부터 보세요.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했죠. 없다. 이따가 이제 없다를 해주셔야 되고, 요것도 19회 기출 지문입니다. 자, 1번, 3번, 4번은 19회 기출 문제고, 2번하고 5번이 살짝 변경해 놓은 거예요. 지문에. 경매, 상속과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경매는 되는데 상속은 안 된다라고 구분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다. 요 물권법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그때도 그 답이 19회 정답이 3번 지문이야. 내용 똑같아요. 예? 옆에다 적으세요. 토요일에 했대. 아시겠죠? 자, 됐어요. 61번 문제 가겠습니다. 60번에 5번은 경매는 적용되는데 상속은 X야. 거래 행위가 아니거든.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을 것 했죠? 그 상속 거래가 아니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상속은 X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됐죠? 61번 문제 가겠습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맞나요?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자신의 지분의 과반수에 미도하더라도, 자, 이게 보존행위죠.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명도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판례에 맞는 내용입니다. 보존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X 토지가 각각 을과 병이 몇 분의 몇이? 3분의 1씩 지분 갖고 있는데 한 놈이 단독으로 막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나가라고 명도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럼 1번 맞는 거죠? 네, 2번 갑시다.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자, 줄 것이고 지분 가진 공유자. 자, 그러면 과반수는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정하더라도 이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기출지문입니다. 전부 다. 1번, 2번 다 기출지문. 자, 그 다음에 3번 기출지문인데 법조문입니다. 처분 변경은 뭐라고 했어요? 전원의 동의. 자, 우리 판소노트에 다시 복습 봅시다. 복습. 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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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1페이지 비니까 51페이지 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물의 처분 변경 밑에 나옵니까? 찾았어요? 전원의 동의. 합의면의 처분 변경도 전원의 동의. 자, 그런데 총회 처분 변경은 처분은 무조건 사원총회 결의. 그러니까 총회 시험을 잘 내야 안 돼. 잘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내도 뭡니까? 찍어보면 돼. 사원총회 결의.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61번 문제. 자, 그러면 61번에 3번 지문은 맞는 거죠? 공유물의 처분 변경, 꼭다리 빼고 전원에, 맞죠? 전원에 동의해야 된다. 맞고. 4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밑에다가 손배정 넣으시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은 자기 지분만 된다고 했죠? 이것도 토요일에 했었잖아, 우리가. 맞죠? 강조했던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배 청구는 남의 거 안 돼.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1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반드시 무슨 지분? 자기 지분만 돼요. 4번 X입니다. 5번 공유자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수 없이 사망하면 266조입니다. 이항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61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손배나 부당이득 반환은 자기 지분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옆에 페이지 가서 62번 문제.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갑시다.
자, 우리 지상권은요, 우리 판서 노트의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유효하다. 자, 지상권 밑에 보세요. 자, 보시니까 존속기간 보니까 최단기간이 있고 최장기간이 있죠? 최장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서 갈로 돼 있잖아. 영구, 무한, 가능. 됐습니까? 그러면 1번은 맞나요? 맞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맞죠? 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도 권리고 소유권도 지상물도 소유권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자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맞고 한 번 나왔어 시험에. 3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처분 등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의 54페이지. 판서 노트 54페이지. 지상권의 효력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무슨 등 나옵니까? 처분 등.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3번 맞죠, 그러니까? 처분 등 할 수 있다는 얘기고. 4번.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뭐입니까?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285조에 보면 나와요. 285조에 보면은 자, 지상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지상물을 만든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토지를 빌려서 을이 자, 건물 짓잖아요.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잖아요. 맞나요? 자, 이게 지상권자예요. 그럼 이 지상물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지상권자에서 285조에 지상물 수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지상권자가 해야 되고 원상 회복도 누가 해야 됩니까? 지상권자가 해야 돼. 임대차 계약했으면 임차인이 원상 회복해야 되잖아요. 수거 누가 해야 됩니까? 임차인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에? 맞아요?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기가 끝났어요. 전세권자가 원상 회복해야 되죠? 부소물 수거도 누가 해야 돼? 전세권자. 아시겠죠? 그 법이 다 있는데 다 한 개만 딱 적용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시겠죠? 네, 그걸 뭐 각각 외우려 하니까는 양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죠? 똑같은 내용을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면 된다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번 지문은 285조로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가 1년, 지랄하고 있죠. 몇 년분입니까? 2년분. 2년분.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토요일 날 1년 6개월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다 했잖아.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예?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지로 연체를 하면은 1년 6개월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제가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한 적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꿔가지고 1년 6개월 6자를 빼고가지고 2년 내놨다. 알겠죠? 몇 년분 돼야 돼? 2년분. 맞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몇 년분 연체했냐면은 판소노트 53페이지. 자, 중간에 딱 가면은 끝에 맨 밑에 가면 소멸 청구 나오죠. 지상권의 소멸 청구 몇 년분 연체했을 때? 2년. 밑에 2년분 지로 연체했을 때. 전세권은 용법 위반했을 때. 전세권자에게 전세를 해줬는데 전세권자가 들어오면서 음식점 한다고 들어왔는데 단란한 거 차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용법 위반한다 했잖아. 단란 주점. 몰라요 그거? 저번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자야, 집주인이야, 상가 건물 주인이야, 용법 위반으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원상 회복하라고 하고 손배 청구하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게 법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안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이해 못하는 이유가 건물을 안 갖고 있어 그래요. 건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안 시켜도. 그게 법조문에 있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을까? 희한하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응? 원상 회복시키고 용법 위반하면 소멸 청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왜? 건물주가 되면은 무슨 말이겠죠? 안다니까. 아시겠죠? 안 돼봐가 그래. 안 돼봐가 그래. 아시겠죠? 예. 되면은 그 말이 이해가 딱 돼요. 건물주 딱 돼보면은.
알겠어요? 알겠죠? 네. 자, 다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지역군 갑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5번이에요. 1년이 아니고 2년분 지류연체입니다. 자, 63번 문제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58페이지 펴야 될 거예요. 58페이지 판소노트. 자, 일단은 뭡니까? 처음 오신 분들 좀 힘들어요, 이게. 자,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63번 문제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옆에 해놓으세요. 토요일날 죽을도록 했다. 지겹도록 했다. 적어놔요. 토요일날 진짜 지겹도록 했잖아. 부종성. 맞죠? 부종성과 수반성. 맞아요? 분리양도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이거 시험 많이 나왔던 건 몇 번 했죠, 우리가? 맞죠? 1번 틀렸고. 2번은요? 이것도 많이 했다. 4번 나왔단 말이야. 한필 토지는 뭐라고?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지어야 되나? 승역지는 일부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3번에 주의될 거는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는 있다. 뭐 3번 맞아요? 맞고. 4번은요. 수도 없이 나왔다. 5번 이상 나왔어요. 6번인가 나왔어요.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맞죠? 맞습니다. 토요일날 보라고 했잖아요. 토요일 했잖아. 맞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구는 23회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져나왔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태양이 없는 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맞죠? 비용 부담해야 돼. 잘 사용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날 무슨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자, 이거 했잖아요. 지역권 그림이 거기 있는데 공로, 공적인 도로고 요 가배토지고 의뢰토지인데 약정으로 여기 통로로 나가기를 만들어야 이게 주유소를 만들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여기 다리를 만들었다고. 얘가 공작물을 사용하면은 공동의 비용을 낸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이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 보는 범위 내에서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 했잖아. 기억납니까? 네. 난다고 말이야. 자, 그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지문도 맞다 그랬죠? 네. 정답 몇 번? 답은 간다 했다. 분리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64번 문제. 전세권자에게 볼 수 없는 것.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자, 요거는 53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에 가면은 중간에 처분 등 돼 있어요. 네. 54페이지 처분 등 돼 있어요. 네. 자, 유입비 상환 청구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못한다고 적어놨습니까? 필요비 X 해놨을 낀데 네. 자, 필요비 청구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권자에게는 309조의 유지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가 전화 와가지고 방충만 찢어졌다고 전화 오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309조하고 바로 전화 끊을 뻔했죠. 맞죠? 그거 기억납니까? 309조하고 민법 309조 딱 끊을 뻔하고. 그 전화 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면은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자야, 집주인이야. 전세권자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 그 방충만 고치는 건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또 바로 전화 끊어버렸죠? 바로 전화 끊어야 돼. 그럼 다시 전화 또 오죠.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법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뭐랍니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면 바로 전화 해주세요! 이랍니다. 아시겠죠? 안 해주면 내가 막 죄인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누가?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고요. 보일러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야 돼, 원래? 원래는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 알겠죠? 왜?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 됐으니까 전세권자입니다. 이걸 철저히 지키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 가면요, 인테리어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설정자 안 해줘요. 저들이 들어와서 해요, 저들이. 알겠죠? 비용도 청구도 안 합니다. 전부 다 보일러 고장나도 저거 다 고칩니다. 지방만 고쳐줍니다, 설정자가. 희한하죠?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서울 사람들은 정확히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서울 사람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잘 몰라 보네요. 자, 갑시다. 뭐 서울에 자녀분 안 계세요? 자, 갑시다. 네. 자, 갑시다.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2번 필요비 상환청구권. 답이 2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는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318조 내용이고 3번에 원상 회복 의무 있고 부속물 매수청구는 있다 그랬죠? 전세권 소멸 통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13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이제 근저당권인데 자, 이 근저당권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우리 판소노트에 자, 근저당에 대해서 이제 67페이지 근저당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할게요. 예?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응? 오늘 2시 전에 마치면 되죠? 네. 2시 마치고 난 다음에 애들 데리고 놀러 좀 가세요. 비 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영악해가지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근저당권 설명할게요. 자, 근저당은 이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요. 근저당권이 돼 있는데, 자, 피담보 채권액이요. 나중에 이것도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증감 이렇게 변동합니다. 증감 변동해서 요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액이 무슨 채권액이 담보로 받는 채권액이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게 이제 존속기간까지 다른 말로 결산기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보면 알 건데 자,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1억만큼 설정합니까? 아니죠. 20%를 업시킵니다. 예? 왜 20% 업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뭐라 합니까? 최고액이랍니다. 최고액. 그 최고액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자도 포함되어 있거든. 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채권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의 정의는 자, 장래에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근저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죠? 그래서 20% 업시켜놓고 등기도 20% 업시켜놓습니다. 맞아요? 첫 해부터 연체하는 놈들이 놈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맞죠? 그러면 1억만 딱 해놔보면 1억만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20% 업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채권에다가 이자라든지 불특정 다수의 걸 다 포함시켜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예를 들면 1억만큼은 최우선 아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최우선이 아니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내용입니다. 이 근저당권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근저당권은요, 등기할 때는 첫 번째 채권 최고액 등기해야 되고 채무자가 누군지 등기하고, 맞죠? 이게 근저당이라는 뜻을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등기사항. 그게 어디서 배우냐면 저당권 공시법 할 때 배울 겁니다. 필요적 등기사항. 알겠어요? 판소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필수 등기사항,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 취지 되어 있습니까? 자, 그 옆에 가서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다 포함이 어디 들어간다고? 최고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포함하면 지금 아셔야 될 게 무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실행비용. 요게 이제 20회 기출입니다. 실행비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실행비용에는 채권 최고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X 해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자, 확정식이 P 확정돼 있죠. P. 이 P가 뭔데? 피담보 채권의 확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결산기가 도래시 요겁니다. 날짜가 있으면 그 결산기 도래시 존속기간 만료시 계약이 뭐 됐을 때 해지됐을 때 파산했을 때 경매의 경우 있죠. 자, 경매의 경우에는 선순위일 때는 판례입니다. 이거 선순위일 때는 경매 신청시 선순위일 때는 경매 신청시 후순위는
매각대금 완납시. 이게 시험에 28일 때도 나왔고 29일 때 나왔었는데, 자 이거 외우는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왜 틀린지 모르겠어. 선순위 어떻게 된다고요? 신청시. 후순위는 완납시. 이해 안 돼요? 되죠? 매각대금 완납시. 후순위는 완납시. 선순위는 신청시. 아시죠? 그 시험 문제 나오면 후순위는 반드시 후순위 나오고, 이 선순위 말이 나오면은 신청시야 그냥. 알죠? 후순위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낼 때 뭐라 한다? 반드시 후순위는이 나오거든. 어디라고? 완납시. 후완납시. 알겠어요? 됐어요? 자, 몇 번입니까? 2번.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29일 때가 28일 때 나왔습니다. 자, 후순위 나왔잖아. 무슨 시? 완납시. 후순위 건전다군의 신청으로 담보 시행을 위한 경매가 주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건전다군 피담증 확정의 시는 후순위니까 완납시. 됐어요? 네, 이게 팔립니다. 이게 시험 지문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6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돼 있네요. 자, 유치권 우리 판소도 61페이지.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동시이행의 한 변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각각 의뢰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을 때. 무효가 되거나 뭐 됐을 때? 취소됐을 때. 자, 요거 반환해야 되고, 요 대금 받은 것을 대금을 또 반환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또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 둘이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있고, 무슨 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맞습니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고 쳐야 돼.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하든지 유치권을 주장하든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 여기서 권리금이 나오는데 우리 판서 노트의 62페이지 우리 토요일날 했지만 결연성 문제 나옵니까? 결연성 문제에서 보부고논 밑에 나와있죠?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부수물 매수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권리금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27회 때 시험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핵심 단어 어디가? 권리금 반환을 담보를 위한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2번 X. 3번은 어떻습니까? 자, 유치권은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어? 우리 판소노트에 지금 61페이지 한 펴면은 갑이 자동차의 소유자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수리를 맡겼다 했잖아. 수리. 정비소 주인에게. 자, 이 정비소 주인인 어른 무슨 권자다? 수리비 채권이 생겼잖아. 수리비 채권.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그럼 여러분이 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 이 정비소 주인은 자동차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유치한다 그랬잖아. 들어봤어요?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자, 보세요. 이 자동차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제3자에 넘어갔다고, 소유권이. 또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그러면 3번 맞습니까? 제3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우리 판소도 해놨잖아요. 61페이지 그림 있죠? 자,
인도를 거절해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요 제3자 변제 청구 못한다 그랬죠? 왜 없냐면은 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이 채권자인데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에게 돈 갚으라 해야 되지. 병인한테 돈 갚으라 하면 병이 뭐랍니까? 니 미쳤나 이랍니다. 맞죠? 빰할 때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고 요 제3자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지 이 말. 우리 토요일날 했죠? 했습니다. 따끈따끈 할 건데 마지막 해가지고 유치권 마지막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도 되죠? 자, 나중에 또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3번 정답입니다. 4번은 비용사원지원권도 담보하기 필요 없이 유입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인정된다죠.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자, 이거 반드시 이거 시험 몇 번 나왔다고 확인했죠, 이거 유치권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한다. 자, 보세요. 누가 점유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점유해야 되잖아. 채무자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승인 안 합니다. 점유를 누가 해야 됩니까? 유치권자가 해야 때문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하여 나오면 무조건 승인할 수 없답니다. 자, 67번 문제.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자, 보세요. 3번 내용은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유치권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이 소유물을 넘겼다 하더라도 얘한테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다. 인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돼요. 판서 노트에.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67번 문제 정답은 22회 기출지문입니다. 저당권에 객체되지 않는 것은 지역권이죠. 토지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이 객체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아까 근저당권 했잖아요. 자, 요게 이제 5번 지문이 20회 기출입니다. 요거는 68번 문제는 20회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자, 볼게요. 근저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아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다시 판서노트 보세요. 68페이지인가? 67페이지. 67페이지. 67페이지 보니까 실행비용 X 돼 있죠, 옆에? 피담보 채권 범위할 때 밑에 보니까 X 돼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20회 기출.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0회 기출.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판서노트 보세요. 판서노트.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처음부터 돈을 안 갚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갚아가지고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라고? 1억 5천이 됐다고요. 그럼 채무자는 얼마나 됩니까? 1억 5천. 전에 전부 옆에다가 1억 5천 적어 놓으시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청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러면 68번에 3번 지문은 맞다 틀렸다? 답이 5번이잖아요. 체크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맞죠? 안 풀어왔어요? 풀어왔죠? 네. 자, 5번 돼 있을 건데. 네, 자, 봅시다.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물상보증인 옆에다 또 적어놔야지. 제3취득자.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에서 반기는 원본 채권은 그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자, 요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내용. 피담보채권 확정된 후에는 보통저당으로 바뀌어서 후의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곳곳에 다 있어요. 알겠죠? 요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이 이제 판례인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잠깐만 피담보채권이 확정됐잖아. 경매가 취하됐다 하더라도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여기 해놨어요. 곳곳에 다 만들어놨어요. 네? 여기 있죠? 20회 기출입니다.
경매 신청 후 피가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경매가 취하됐다 하더라도 그 확정된 것을 변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58번에 5번 틀린 거 알겠죠? 20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지문 한두 개만 바꿔놨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69번부터 좀 쉬어야 되겠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